좋은 습관은 나쁜 운명을 이긴다. 벤저민 디즈레일리.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삶에서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운명이 정해졌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도 올바른 습관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장기적으로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매일 조금씩 저축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도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꾸준히 반복된 노력의 결과입니다. 나쁜 운명이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과 행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말입니다. 경험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주는 최고의 스승이다. 오스카 와일드. 이 명언은 책이나 강의를 통해 얻는 지식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접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임을 시사합니다. 아무리 많은 조언이나 정보를 들어도 스스로 체험하지 않으면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리더십을 배우기 위해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팀을 이끌며 갈등을 해결하거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얻는 경험은 그 어떤 이론보다 강력합니다. 이 말은 실패와 실수조차도 성장의 중요한 자산임을 알려줍니다. 경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은 현실을 만든다. 나폴롱 힐. 나폴롱 힐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현실의 결과를 형성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긍정적 사고가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자기 충족적 예언의 개념과 연관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성공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은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명언은 성공과 실패 모두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항상 긍정적으로 사고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말콤 글래드웰. 이 명언은 우리가 무시하기 쉬운 작은 변화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그의 저서에서 티핑 포인트라는 개념을 통해 작은 변화가 임계점을 넘을 때 큰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의 독서 습관이 1년 후에는 10권 이상의 책을 읽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력의 축적뿐만 아니라 그 변화가 다른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를 경시하지 말고 그것이 삶을 바꿀 수 있는 씨앗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혜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지혜가 답을 아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질문은 우리의 사고를 자극하고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예를 들어, 왜? 라는 질문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현상 뒤에 숨겨진 원인을 탐구하도록 유도합니다. 질문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정보가 아닌 깊은 이해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이나 연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적용됩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태도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소한 일에도 정성을 다하라. 공자는 우리의 삶에서 모든 일이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작은 일조차도 정성을 다해 처리해야 함을 말합니다. 작은 일에 소홀한 태도를 가지면 그것이 곧 습관이 되어 중요한 일에도 대충 접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작은 메일 하나를 보내는데도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고 철저히 검토하는 태도는 상대방의 신뢰를 얻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러한 자세는 자신의 태도와 성품을 단련시키는 과정이 됩니다. 공자의 이 가르침은 단순히 완벽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인생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작은 정성이 쌓이면 그것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다. 톨스토이. 톨스토이는 행복을 단순히 목표를 성취한 후의 보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성장하는 과정 자체에 행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를 두고 열심히 공부하며 친구들과 협력하고 스스로를 단련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무시하고 목표 달성만을 바라본다면 목표를 이루고 난 뒤 허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말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의 기쁨을 발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행복은 단지 결과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변화는 불편함에서 시작된다. 엘버트 아인슈타인. 변화는 기존의 안락한 상태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아인슈타인의 이 명언은 성장과 발전이 익숙한 것과의 결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거나 낯선 환경에서 공부를 시작할 때 우리는 종종 처음에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함이 결국은 성장과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집니다. 변화를 추구하려면 일시적인 불편함과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이 말은 우리가 현재의 안정적인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도전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영감을 줍니다. 지식은 힘이지만 행동 없이는 무용지물이다. 프랜시스 베이컨. 베이컨은 지식 자체가 강력한 도구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머릿속에 머물러 있다면 아무런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계획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 계획은 무의미합니다. 실제로 지식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만이 그것은 가치와 결과를 창출합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단순히 정보를 얻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요구합니다. 지식을 실행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두려움과 실패의 가능성을 포함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성과와 배움은 지식의 진정한 힘을 발휘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용기를 통해 극복된다. 넬슨 만델라. 만델라는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존재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용기를 내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용기를 단순히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행동으로 정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무대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작은 그룹 앞에서 발표를 시도하며 자신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그는 점차 자신감을 키우고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만델라의 명언은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그것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두려움을 직면하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인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